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 너희들이 그 하에서 배운 이 내용들이거든.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고 고배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할 건데 합의 법칙이고 고배 법칙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합의 법칙이다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야.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렇게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골라. 그러면 한식이면서 중식을 그런 데도 있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 치자. 그럼 이제 그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할 거 아니야. 한식이 3군데, 중식이 4군데. 답지? 나한테 내고 가면 돼. 오케이? 내고 가. 아니면 실장님한테 내고 가. 오케이? 한식이 3군데, 중식이 4군데, 일식이 나 일식 안 좋아해. 1군데. 양식 진짜 안 좋아해. 2군데. 양식 좀 더 낫지. 고기 있으니까. 일식은 고기가 없잖냐. 아무튼.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이제 이 중에 1군데를 갈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더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거랑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합의 법칙이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디저트를 먹을 거야. 디저트. 디저트 형준이 뭐 좋아해? 케이크. 케이크집 있어. 또. 아이스크림. 과일 좋아해? 또 있어? 없냐? 디저트는 아무거나? 케이크집이 3군데 있고, 아이스크림집이 2군데 있고, 과일 나 안 좋아해. 1군데. 이렇게 있으면, 이 집 갔다가 이 집을 가는 경우의 수를 한다, 이거는 곱하잖냐. 동시에 일어나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경우를 명확히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경우를 나누겠습니다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끔, 경우를 2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하에서 많이 해봤겠지만 그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야. 맨 처음에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어려운 게 이게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핵심이거든? 절대 겹치면 안 돼. 빠짐없이 세야 돼. 근데 그거 하나 놓치면 틀린단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사실이니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셀 수 있을까? 아니면 겹치지 않게 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이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맨 처음 단원으로 할 건데 이게 고등수학 하에서 나온 내용이거든? 그거 내용은 그냥 복습을 쭉 할 거야.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경우의 수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다 뺐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랑 수용도를 구린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라는 건데 주사위에게 2개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해설지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냐면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다. 1,5, 4,2, 3,3, 2,4, 1,5.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이게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작년에 너희들이 배울 때 선생님 이거랑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처음에 잘못 적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봐봐, 이거랑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제 뒷부분에서 확률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확률이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5,1이 나올 확률이랑 3,3이 나올 확률이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같지 않거든. 왜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1, 2, 3, 4, 5, 6. 2개의 주사위가 있으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나오지 않냐? 근데 3,3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1,5랑 5,1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2개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다른 거 취급해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맨 처음에 너희들이 이게 어려울지도 몰라.
근데 이제 하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니까 익숙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도 상관없겠지. 너희들이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어. 그럼 계속 질문하면 돼. 선생님 이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거일 거야. 오케이?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다면 2개는 다른 걸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3개를 던진다면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2개를 던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표를 그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편해요. 오케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 표를 그려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수용도가 있는데 사실 이 수용도를 나타내는 게 이거야. 이제 사실 나도 이 문제 이제 매번 이 문제가 나오지만 이 문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 모자를 4개를 가져왔는데 쓰고 가는데 남의 모자를 쓰고 가. 이게 도둑놈 아니야. 이 문제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좀 방을 들어가는데 다른 방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지. 그것도 좀 이상하냐? 그러고 싶냐? 이상한 상황이 있지, 방금 전에. 이상한 상황 있잖아, 방금 전에. 그러지 마. 어떤 상황이었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래. 아무튼, 4명의 모자를 가져와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순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완전 순혈이라는 용어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일일이 나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집합을 생각을 할 때, 겹치는 부분 뺐잖냐? A집합이랑 B집합, 합집합 생각할 때, 하나씩 센 다음에 겹치는 부분 뺐지. 그지? 집합이 3개가 있었으면, 2개 겹친 거 빼고, 3개 겹친 거 더해주고. 그랬지?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너네들이 세특 쓸 때, 확통 세특 쓸 때, 그런 거 써도 상관없거든. 포함 배제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비둘기집 원리라든가. 당연히 혹시 세특 써본 친구들은 하에서 글을 쓴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지금 써놔. 안 되냐? 써봤냐? 비둘기집 뭔지 아냐? 비둘기집 맞아. 남의 집 들어간 거. 둘이 들어갔거든. 둘이가 들어가. 너무 좋아하네. 비둘기가 10마리가 있는데 비둘기 집이 9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집에 둘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비둘기 집 원리거든. 아무튼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를 이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나열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A일 때는 B가 올 수 있고, B가 왔을 때는 이제 A 순서대로 합시다. D, C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뭐가 남냐? A랑 D가 남아요. D, A가 될 수 있고, 얘가 D가 된다면 A, C가 남지. A, C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B가 왔을 때 3가지가 있는 거잖냐? 그러면 C가 왔을 때도 D가 왔을 때도 3가지가 있겠습니다라는 거는 확인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3 곱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은 것들이 등장한다면 일일이 나열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경우 셀 때 일일이 세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 나중에 확률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은 이건데, 이 문제도 비슷해요. 이 문제도 이제 나중에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비슷한 문제를 배우긴 배워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다 달라버린 경우는 일일이 나열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 2, y, 4, z가 14래요. 그럼 자연수 x, y, z면 어떤 것부터 넣어야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형준아, 뭐부터 넣어야 편할 것 같아? 그렇지. 숫자가 큰 놈부터 넣으면 편합니다라는 거라서 z가 가장 큰 수가 3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응, 없어. 그러면은 2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가 들어가면 8이면 6이니까 6 남으니까 3 안 되네? 2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4가 된가?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면 합이 10이 되는 거니까 4가 되면 2가 되고 3이 되면 4가 되고 2가 되면 6이 되고 1이 되면 8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숫자를 넣어봤을 때 어떤 거에 넣었을 때 가장 편하게 계산할 건가, 가장 쉽게 계산할 건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항상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 항상 매일 느끼는 거지만 가끔 나보다 진짜 경영에서 잘 쓰는 친구도 많거든. 알려주세요. 알겠지? 형규도 항상 알려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순열이었어요. 순열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순서 이씨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핵심적인 것은 뽑아서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R계에서 N계에서 R계를 뽑는데 이렇게 적읍시다. 중복 없이 R계를 뽑아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순열인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뽑는 개수는 n의 개수보다 더 작거나 같겠지. 그렇지?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을 거고 n보다는 작을 거니까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게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npr이라고 나타낼 건데 얘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n-1, n-2 몇 개 있으면 돼요? r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1, n-2 그래서 r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n-r 하면은 이게 몇 개예요? r 플러스 1개지 않냐? 그러면은 한 개 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r개가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게 이거란 말이라 팩토리얼이라는 용어가 정의되는데 이건 아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np0다라는 건 이거 뭐예요? 이거 np0 1 0 팩토리얼 그 1 확실해요? 1 이런 건 너희들이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np0랑 0 팩토리얼은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는 계산하는 데에서 편의 때문에 1로 정의 내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의에 따라서 안 뽑는 자체가 한 가지잖냐? 그래서 1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밑에 이제 봐보자.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경우의 수는 너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봐봐. 이게 1부터 n개가 있어. 근데 r개를 뽑아 나열하겠대. 그렇지? 그러면 맨 앞에 1이 포함되는 경우랑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1이 포함되는 경우랑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1이 포함됐어요. 1이 포함이 됐으면 1이 들어가는 경우를 결정하겠지. 그게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r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r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r개만큼 있겠지. 그럼 r개가 이제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 n-1개 중에 r-1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1 빼고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잖냐. n-1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 식이 등장해요. 오케이? 팩토리얼을 너희들이 이제 이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지만 연습을 지금 이제 말로 표현해 본 걸 연습을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해보라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식으로 처리한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야?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뭘로?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n-1에서 r-를 빼면 n-r이지. 얘에서 빼면 n-r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플러스
n-1 팩토리얼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오호, 이거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지. 그래요?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통분시켜서 계산하면 얘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수식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 나오진 않을 건데, 한번 해본 거야. 이 식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이것을 기억해. npr이다 라는 것을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확통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등장하진 않아. 근데 그냥 해본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있어요. 근데 전체를 세우는 경우는 당연히 알아. 뭐예요? 뭐야? 9명 나라는 경우. 9 팩토리얼. 1학년 이웃하면? 1학년은 하나로 묶어요? 2 곱하기 8 팩토리얼. 2학년을 하나로 묶어요? 3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이에요?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하고 나머지 나열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사이 1학년은 사이사이. 집어넣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7명이 있는데 7명을 나열할 거 아니야? 7 팩토리얼을 먼저. 근데 1학년은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8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P2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돼?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9 팩토리얼에서 2 곱하기 8 팩토리얼을 빼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5번 봐보자. 5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번은 똑같겠지. 6명을 나열하고 나머지 자리에 3명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해결하면 되겠지. 그렇지?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겠지.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응? 어느 2학년도? 오케이. 이거 이제 반드시 주의하세요. 어느 2학년도. 어느 2학년도. 그러면은 2학년이 2명 있으면 2명 1명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냐? 이 경우도 빼줘야 되잖아. 이 경우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반드시 너희들이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따져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2명, 1명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처리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조합이에요. 사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순열로 연결이 돼요. 결국 연결이 돼. 무슨 얘기냐면 조합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는 경우예요. 오케이? r개를 뽑는 경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지 나열하지 않잖냐. 그래요? 마스크 쓰라고. 졸려요? 남자들만 너무 많아서 졸린가 봐. 가끔 이 아리따운 여자 선생님이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날 여자라고 생각해봐. 너 못생겼냐? 그게 너무 끄덕이지 말고. 진짜 가봅시다. 미안. 너 지금 비웃었지? 너 못생겼다고. 너 거울 보고 와. 너 거울 보고. 너는 비웃으면 안 돼. 안 되는데 뒷기르냐? 진짜 너무하구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뽑는 경우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NCR이다 라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NPR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만큼 뽑기만 하니까 나열한 경우만큼을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경우를 나누어서 한 가지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거든.
같은 경우를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쓰게 된다면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NC0은 1이고 NCN도 1이고 NCR하고 NCN-R하고 같더라라는 거지. 이건 너희들이 이제 다 알아. 그렇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기억하면 편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있나? 뭐 없는 것 같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쓸 때 너희가 이렇게 세는 경우도 있었는데 NPR이다라는 것을 R 팩토리얼,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은 다음에 R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줘도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것 자체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준우야, 정신 차려, 정신. 엄마 좀 잠깐 보고 왔어? 아니야? 엄마 생각났어? 엄마 생각 안 나요? 나는 엄마 생각 아직도 나는데. 봅시다. 뽑아서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야. 오케이? 그래야 이제 실수가 적은 경우가 많거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똑같아. 이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예, 말로만 그냥 할게.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그러면은 1부터 n명이 있어. 1번부터 n번까지 있어. 거기서 1번이 포함되는 경우는 n-1에서 R-1명 뽑으면 되잖냐. 1이 뽑혔으니까. 이게 1이 포함되는 경우야. 그럼 얘는 뭐예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럼 나머지 n-1명에서 R명을 뽑아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경우도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당연히 무엇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이거였는데 1 포함된 거, 1 포함 안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14명 있잖아. 14명. 14명 있어. 그럼 여기에서 5명을 뽑을게. 잘생긴 사람 5명. 능거려. 니 뽑혔다 그거지. 거울 보고 라니까. 그러면 5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이게 1번이 뽑히는 경우랑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12명 중에 5명을 뽑는데 1번이 뽑혀. 형준이가 뽑혀. 그러면 나머지 13명 중에 4명은 뽑으면 돼? 나머지 13명 중에, 잠깐만, 이거 숫자가 몇 점 이상해졌냐? 14명 중에 5명을 뽑는데, 형준이가 뽑혔어, 형준이가. 형준이가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 13명 중에 4명이 뽑히면 돼요? 그래요? 그럼 형준이가 안 뽑혔어. 이게 좀 맞는 소리 같지? 나머지 13명 중에 5명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2개 더하면 이게 합의 법칙이다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형준이가 뽑히면서 안 뽑힐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1이 1부터 n까지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 1 포함해서 1이. 그렇지. 1 빼고 2부터 n에서 그게 n-1이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1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R개를 뽑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1이 항상 포함되는 경우랑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굳이 1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형준이가 아니어도 돼.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예요. 이거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올 거거든.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계속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굉장히 쉬워. 이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기도 할 건데, 함수의 개수를 뽑는다라는 것은 A, B, C, D, E에서 A, B, C, D, E로 보내는 거잖냐? 그러면은 A, B, C, D, E에서 A, B, C, D, E로 보내는 거예요. A가 보낼 수 있는 게 5가지. 마스크 5가지예요. 그러니까 5에 5제곱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슨 얘기야? 그거요? 이거요? 응. 잘 쉬는 자신을 볼 수 없다. 응. 아까 그 모자 얘기랑 똑같지? 네. 아까 그 모자. 자기 모자, 남의 모자 쓰고 갔다고. 맞아요. 냄새나는 남의 모자 왜 쓰고 가냐고. 그렇지? 그 문제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나열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처 말했던 그 포함 배제의 원리도 한번 써보자. 한 번 써볼게. 5개짜리냐? 아까쯤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봅시다. 일단, 나열해 보겠지? A, B, C, D, E가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B로, A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뭐가 남아? A, C, D, E가 남아요? 네. 그럼 A가 오는 경우가 있겠네. A가 오면 뒤에 D가 오고 E, C가 되는 경우 있고 E가 오고 C, D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A 말고 C가 오는 경우로 할게요. 오케이? C가 오는 경우를 했더니 C가 사라지네. A, D, E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A가 오면 E, D가 오고 여기에 뭐가 오면 D가 오면 E, A가 되고 여기에 E가 오면 뭐가 돼요? A, D가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 봐봐. 이게 이제 A, B였으니까 이게 두 개 바뀌는 경우였잖아. 근데 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음 거를 봤더니 A, C가 됐으면 B에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잖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 경우도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요. 그 다음 경우도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오케이? 확률을, 경우의 수를 찾는데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이 B가 A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C, D, E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차피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지? 11가지인데,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어? 4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4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다. 라는 건 뭐냐면, 봐봐. 전체에서 뺄 거야. 전체에서 뺄 거예요. 전체에서 뺄 건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 이게 이제 4개짜리는 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자. 5개짜리 좀 화나니까, 혹시 아까쯤에 4개짜리? 모자 4개였잖냐? 4개짜리로 생각할게.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포함 배제의 원리를 봐보면, 얘가 맨 처음은 4 팩토리얼만큼을 나열할 수 있거든? 거기서 뺄 거야. 하나만 겹치는 경우를. A만 겹치는 경우, B만 겹치는 경우, C만 겹치는 경우, D만 겹치는 경우. 오케이? 그럼 A가 겹쳤어요. A가 겹쳤어. 그럼 나머지는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지. 근데 그 경우가 3팩토리얼만큼 있어요. 오케이? 근데 다시 또 더해. 왜? 겹치는 경우가 생겼잖냐? 겹쳐서 빼는 경우가 생겼잖아. 그게 2개 겹치는 경우를 다시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지금 몇 개냐면 4C 2개 있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거야. 이 2개 선택됐으면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2가지지. 그지? 2팩토리얼만큼 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3개 겹치는 경우가 또 더해진단 말이다. 여기서. 이렇게 2개 선택되면 3개 겹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2개 선택되면 3개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 이 경우가 더해져.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더할 거야. 뺄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들어가지. 그래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들어가? 조금 애매하냐? 안 할게. 이거 안 할게. 이거, 듣고 싶어? 너무 힘들면 안 할게요. 이게 나머지 하나 들어가는 게 한 가지야.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거랑 좀 비슷해.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C라는 집합이 있어. 합집합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은, 한 개씩 더해진 걸 더하고, 겹치는 걸 빼고, 세 개짜리를 더하잖냐. 그래요? 오케이? 더하고, 빼고, 더하잖냐. 이렇게. 더하고, 빼고, 더하잖냐. 이게 똑같아. 전체를 나열하는데,
한 개만 겹치는 경우를 빼. 두 개만 겹치는 경우를 더해요. 왜 한 개만 겹치는 경우 셀 때 두 개만 겹치는 경우 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경우를 다시 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개 겹친 경우를 다시 빼? 그래요? 네 개 겹친 경우를 다시 더해주면 돼? 네 개 겹친 경우를 다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적질 않게 하지. 그냥 하지 맙시다. 미안. 하지 맙시다. 이것 말고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예가 나오면 그때 할게요. 오케이? 이건 겹치는 경우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할게. 어차피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정의가 뭐야? 형준아, 1대1 함수 정의 뭐야? 뭐야? 뭐예요, 뭐? 준원이 뭐예요? 하나가 하나의 함수값을 봐야 하는데 그 함수값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뭐예요? 대응되는 정의역이 하나요. 그렇지. 대응되면 정의역이 하나야 돼요. 그 말이 fx 정의역 xy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가 돼야 돼요. 오케이? 대우명제도 성립하네. 이거이면 x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달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반드시 이런 얘기나 이런 얘기가 등장할 거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대1 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치역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7개가 순서가 정해져요. 그러지? 7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순서가 정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커지면 커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봐봐. 여기서 4개를 뽑잖냐. 응. 4개를 뽑는데 순서가 정해져 버렸대.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나열할 필요가 없네.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뽑으면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버리니까. 그 기준으로. 그래? 그래서 7개 중에 뽑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중복조합이라든가 계속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토너먼트인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봐보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막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6개의 팀이 할 수 있는 경기의 수는 몇 경기가 있습니까? 라는 거지. 6개의 팀이 여기 나열할 수 있는 방법, 겹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봐봐. 이렇게 이제 2개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제 3자리가 있잖냐. 그럼 3명을 나열한단 말이다, 원래. 그래요? 근데 이 2개를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생겨버리네. 네. 그러니까 A, B, B, A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돌려서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이것도 6개를 나열하겠지. 그렇지? 돌려서 내 때려주면 안 되냐? 안 돼? 지금 돌려서 한 가지 취급해줘요? 2를 3번 곱하네? 이렇게 돌려도 한 가지 취급해줘요? 2를 4번 곱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이제 정해졌어. 나머지 5명이 나열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A가 결정이 돼 있으면 이 경우의 수는 너희들 이제 축구 많이 보니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3위 팀이랑 4위 팀이랑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러냐?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인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네.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경우는 잘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분배인데 이거는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집에 등장하니까 정신 차려. 지금 남자들밖에 없어갖고 미안해. 내가 좀 이뻐지고 싶은데 나도 이쁠 땐 없어도 나름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거울 보면 가끔 그런 생각 안 하냐? 그렇지, 형준아? 네. 동질감 느껴지냐? 나는 안 그래. 갑시다. 세대별로 나누어 3명이 선물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이게 이제 봐봐, 서로 다른 여섯성이에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체크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은 나열하는 경우가 6성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5성이 중에 2자리 뽑고 3성이 중에 3성이 뽑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얘를 어쩌면 돼요? 나열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이제 다시 보내주면 돼요. 알겠지?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3팩토리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이 경우 봅시다. 한 송이 뽑고 4송이를 뽑아요.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 나누는데 한 송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A꽃, B꽃이 뽑히는데 B꽃, A꽃 똑같은 경우가 생겨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고 다시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 B 이렇게 뽑는 경우랑 B, A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경우지.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가 좀 쉬워진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6C2, 4C2, 2C잖냐? 얘는 뭘 곱해줘야겠어요? 그렇지. 3팩분의 1이고 다시 3명한테 나열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